안녕하세요. 새내갈배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영상인데 정말 어색합니다. 이번에도 틀림없이 매우 어색할 텐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처음 영상에서 저는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허리협착증, 척추관 협착증 증세가 있는데 이것을 맨발 걷기로 고쳐보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쯤 맨발 걷기를 처음 시작할 무렵 제 발톱 색깔은 모두 거무튀튀했습니다. 특히 왼쪽 엄지발가락이 심했습니다. 발톱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한 달 반쯤 후에 저는 수술을 염두에 두고 신경외과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왼쪽 엄지발톱이 살아나는 것을 본 일주일쯤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는 또 하나의 큰 발견을 하였습니다. 혈압을 재봤는데 120 정도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발톱이 살아나는 것을 처음 봤을 때처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당시는 혈압약을 먹던 시기였는데 그렇지만 혈압약을 먹고도 제 혈압은 항상 140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더 먹어야 하나? 라는 것을 한참 고민하던 터였습니다. 그래서였는지 혈압계에 찍힌 120이라는 숫자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동네 가정의학과 의원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다시 한번 혈압을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120대 혈압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서 영상을 여러 개 봤는데 그 중에 2023년 7월 12일에 방송되었던 KBS 생로병사의 비밀편이 기억났습니다. 이 영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압이 좋아진다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가면 고혈압이 치료되었다는 맨발 걷기 영상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혈압약을 끊었습니다. 아마도 발톱이 되살아나는 모습이 제게 자신감을 좀 주었나 봅니다. 혈압약을 함부로 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의사와 상의하고 끊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혈압약을 먹지 않기로 한 다음 주 다시 그 동네 의원에 가서 혈압을 재보니까 145 정도가 나왔습니다. 와, 기대했던 것보다 엄청 높게 나와서 순간 당황했어요. 그런데 내가 약을 안 먹었지 라면서 스스로를 좀 위로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혈압은 그날부터 조금씩 그렇지만 꾸준히 내려갔습니다. 맨발 걷기를 한 지 4개월 그리고 약을 끊은 지 한 2달 반 정도 됐을 때 저희 혈압은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115에서 125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저희 첫 영상에서 저는 맨발 걷기로 척추관 협착증을 고쳐보겠다는 대찬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는 맨발 걷기를 하면 제 몸 안에서 어떤 치료 메커니즘이 저의 척추관 협착증을 고쳐줄 거라는 바람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치료 메커니즘은 아직 블랙박스입니다.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하나하나 채워볼 생각입니다. 맨발 걷기를 한 후에 제 몸에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발톱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실핏줄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조짐으로 풀어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자 실핏줄, 즉 모세혈관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림에 이러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피 흐름이 개선되고 모세혈관이 살아난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또 혈압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그림은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피 흐름이 개선되고 혈압이 좋아지고 그리고 실핏줄이 재생되고 있는 것이 그림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저희 척추관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을지 지금 몹시 궁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내용은 제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그 메커니즘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영상의 끝에 공부한 자료들의 목록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에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크게 동맥, 정맥, 그리고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실핏줄이 있습니다. 실핏줄은 보통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모세혈관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터럭처럼 가는 핏줄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캐필라리라고 하는데 어원이 참 재밌어요. 라틴어로 머리털이란 뜻입니다. 이 실핏줄은 적혈구 하나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가늘고 우리 몸의 기관세포와 맞닿아 있습니다. 기관들의 세포와 모세혈관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적혈구가 지나가면서 각 세포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라이프 의원 김성국 원장님의 강의에서 캡처한 모세혈관 단면도입니다. 강의는 의학채널 비욘드에서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브리타니카 사전에서 캡처한 모세혈관 단면도입니다. 모세혈관은 펼쳐놓으면 평균 약 2000평 정도의 넓이가 된다고 하는데 축구장 하나의 넓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모세혈관에서 우리의 생명현상이 일어납니다. 실핏줄은 20대에 피크를 찍고 그때부터 조금씩 줄다가 40대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대가 되면 약 40% 정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60대니까 아마도 40%의 실핏줄이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모세혈관은 관리만 잘하면 재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재생이 될까요? 열쇠는 내피세포에 있습니다. 내피세포는 모세혈관뿐 아니라 정맥, 동맥을 포함한 모든 혈관의 안쪽을 덮고 있는 한 겹의 얇은 혈관세포입니다. 내피세포는 혈관의 핵심 세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피세포를 혈관의 주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피세포의 주요 기능에는 면역, 혈류 조절, 혈압 조절, 동맥경화 개선, 혈전 억제, 모세혈관 생성, 대사 조절 따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 혈압 조절과 모세혈관 생성 기능이 맨발 걷기와 곧바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내피세포가 건강해지면 혈압도 안정되고 죽었던 모세혈관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 몸에 나타난 첫 변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 그림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희 내피세포가 건강해지고 있을까요? 내피세포가 건강해지려면 층류라는 게 늘어나야 한답니다. 층류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계층, 층층대 이런 데 나오는 층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층류는 유체역학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관의 안쪽에서 무언가 흐를 때 그것들의 층을 이루며 흐른다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라미나르 플로우 또는 스팀라인 플로우라고 합니다. 피의 경우 층류는 내피세포 가까운 곳은 마찰 때문에 다소 느리게 흐르고 가운데로 올수록 마찰이 적어 흐름이 다소 빠른
화살표의 모양새를 갖습니다. 이것은 내피세포에 손상이 없을 때 피가 흐르는 모습입니다. 그림의 위에 보이는 흐름이 측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측류와 대비되는 말이 난류입니다. 난류는 그림에서 보듯이 소용돌이 치며 흐르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혈관벽에 손상이 있으면 피는 흐름이 방해를 받아 난류의 모습으로 흐릅니다. 따라서 혈관 속에 측류가 늘어나려면 혈관 손상이 가능하면 줄어야 합니다. 저의 모세혈관이 재생되고 혈압이 좋아지는 상황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피세포가 이전보다 많이 건강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저에게 있었던 변화라면 신발을 벗고 걸은 것 뿐입니다. 따라서 맨발 걷기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내피세포가 건강해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혈관 손상이 줄거나 좋아지고 피 흐름이 좋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맨발 걷기를 하면 발의 풋코어 근육이 발달합니다.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온몸을 돌고 심장으로 되돌아가는데 이 과정을 풋코어가 돕습니다. 풋코어는 발 등뼈 밑에 있는 근육인데 이 풋코어가 종아리 근육과 함께 수축하면 그 압력이 주변의 정맥에 전달되면서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 심장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흔히 발바닥 펌핑이라고 합니다. 풋코어의 발바닥 펌핑으로 피 흐름이 좋아지면 측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해서 혈관의 상태가 나아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보다는 혈관 손상을 적극적으로 막아주어야 측류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의 어싱 효과는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맨발로 걷는 동안에 우리 몸은 땅과 연결되어 몸속의 전기를 땅으로 배출합니다. 활성산소는 양성의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땅과 연결되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면 몸속 전기는 땅속으로 흘러갑니다. 전자는 전기의 흐름인 전류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땅속의 전자가 우리 몸속으로 옮겨와 활성산소를 전기적으로 중성으로 만들어줍니다. 땅은 전기가 흐르는 전도체이므로 땅속의 전자는 대체로 자유전자입니다. 자유전자란 화학이나 물리에서 쓰는 용어인데 구리나 은과 같은 금속 물질 안에 있는 전자를 말합니다. 물론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혈관의 손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면 우리가 걷는 동안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은 쉼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 쉬는 효과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다치면 다친 곳을 자기 힘으로 고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치지 않으면서 쉼을 가지면 우리 몸은 상처난 곳을 치유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즉 활성산소의 공격이 중단된 상태에서 혈관이 수리되면 혈관벽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혈류 중에 측류는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측류가 늘어나면 피가 흐르면서 혈관 내피를 쓰다듬어 자극을 줍니다. 이 자극이 핵을 깨어나게 해서 필요한 효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이후 아주 복잡하고 신기한 과정을 거쳐 혈관을 새로 만듭니다. 혈관이 새로 만들어지면 모세혈관이 늘어나 혈류가 증가하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그러면 다시 혈류가 증가하고 혈류 중에 측류가 증가해서 내피세포를 더욱 건강하게 하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맨발 걷기를 계속하면 이 선순환 고리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모세혈관이 늘어나면서 제 몸에 온 다음 변화는 몸무게가 줄어든 것입니다. 저는 4개월 동안 살을 9kg 뺐습니다. 모세혈관이 늘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량이 늡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살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이 빠지면 이것이 다시 몸의 여러 곳에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이과 다르게 우리 몸은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고요. 이 과정도 따로 한번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발바닥 혈액 펌핑 기능이 혈류를 좋게 하고 어싱에 의해 활성산소가 제거됩니다. 이 효과로 혈관의 내피세포가 건강해집니다. 내피세포가 건강해지고 혈류가 증가하면 층류가 늘어납니다. 층류는 피가 층을 지어 안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층류가 증가하면 혈관 벽이 자극되어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모세혈관이 증가하면 모세혈관이 들어가 있는 몸의 모든 장기의 건강이 따라서 좋아집니다. 맨발 걷기를 계속하면 이런 선순환이 지속되고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맨발로 걷기만 하면 만병이 모두 통치될까요? 요즘 맨발 걷기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몸이 나왔다는 증언도 쉼없이 나옵니다. 마치 맨발 걷기가 만병통치 치료행위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맨발로 걷기만 하면 정말 모든 병이 치료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맨발로 걸으면서 우리는 몸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맨발로 걸으면 우리 몸은 힘을 아꼈다가 병과 싸우고 몸을 고쳐줄 겁니다. 그렇지만 몸이 혼자 싸우게 놔두면 지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모세혈관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혈압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내피세포를 아무리 잘 치료하면 뭐합니까? 물이 없으면 피를 못 만들 텐데 말짱 꽝이죠.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발 걷기의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맨발 걷기의 활성산소 제거 메커니즘을 저의 눈높이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폭발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이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소리도 들립니다. 그 중에서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들이 가끔 나옵니다. 제가 아는 한 맨발 걷기의 활성산소 제거 메커니즘은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물리 영역으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